그래서 하나의 조형 언어는 문자 언어는 아니지만 조형적인 언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그 시대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를 추정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도상 해석학이 지금도 미술사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방법론으로 쓰이고 있다라는 것만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미술사 수업을 할 때 하나 중요한 게 이건 학생들이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또 의외로 또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쵸? 보통 뭐 BC, AD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BC는 Before Christ, 그러니까 BC 영어로 대문자로 이렇게 쓰는데 기원 전. 보통 이제 한국말로 해석하면 기원 전이라고 하고 보통 이제 해외 박물관이나 보통 이제 간단하게 쓸 때는 BC라고 한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그 이전, 기원 전이라는 거죠. 그쵸? 그다음 AD라고 쓰는데 이제 기원전 이후에 나오는 지금 우리가 지금 AD 시대에 살고 있어요. AD는 뭐냐?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이 말의 약자이다. 이게 뭐 주의 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서력을 기원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약칭을 하는 건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우리가 보는 유물에는 기원 전, 그러니까 예수가 태어나기 이전에 만들어진 것도 많기 때문에 BC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AD라고 하면은 그 이후,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다음에 상식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0이라고 하는 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1년을 곧 시작한 해로 삼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동양미술사 수업을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진도를 나갈 텐데 현재 이제 그 지구상에 인류가 이제 출현하면서 문명이 시작되고 있죠. 그렇죠? 우리 수업 시간에는 예를 들어 뭐 대자연의 어떤 그런 뭐 좋은 경치라든지 거기서 우연히 만들어진 어떤 돌이라든지 이런 거 갖고는 수업의 어떤 대상을 삼지 않아요. 우리는 인간이 행위하고 남긴 그 유물, 흔적 이게 이제 미술사의 연구 대상인데 보통 이제 인류 문명이 이제 생긴 이래로 4대 문명이 존재한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렇죠? 여러분이 뭐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온 말일 텐데 그 하나는 이집트 문명, 그다음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도 문명, 그다음 중국 문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 4대 문명이라고 하는데 이 4대 문명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이제 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이 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강이 있었으며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 수업은 이제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문명까지는 이제 수업의 어떤 대상에 포함되진 않고 넓은 의미의 동양을 얘기하면 사실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까지 가야 되지만 이제 수업이 너무 이제 시간이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인도 문명부터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수업 시간에 뭐 자세히 다루겠지만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설명을 할게요. 이거는 이제 인더스 문명에서 볼 수 있는 이제 지모신. 지모신은 이제 뭐냐 하면은 지라고 하는 것은 땅지자예요. 모는 어미 모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인류의 어떤 모태가 되는 어떤 땅과 관련해서 그런 어떤 상을 만든 거죠. 그렇죠? 이거는 우연히 이렇게 돌이 깎여진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이제 인류의 흔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간단하게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이게 여성이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눈치를 챌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 신기한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머리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또 눈은 이렇게 표현했지만 입이 없고 그다음 팔다리는 굉장히 또 이렇게 축소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제 가슴이라든지 엉덩이가 굉장히 이렇게 발달한 그런 이제 프로포션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아까 지모신과 관련해서 좀 비슷한 것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상들이 또 남겨져 있어요. 기원 전이죠, 그렇죠? 이런 상들이 그 아까 말한 인더스 문명 그 부근에 이런 상들이 남겨져 있다는 거죠. 비슷하면서 조금 다른, 그죠? 이럴 때 이제 얘기하는 게 형식은 비슷해요. 입상이고 뭔가 이렇게 여성을 나타내었다. 근데 약간 그 스타일은 조금씩 다르죠, 그렇죠? 헤어스타일이 이런 스타일도 있고 조금 간략한 것도 있고 목걸이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목걸이가 조금 간략한 것도 있고 하지만 다 어떤 여성의 모습을 띠고 있다는 거는 가슴이 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헤어스타일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상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아까 수업의 어떤 그 개요 부분이었나요?
설명하면서 불교 문화를 이해하는 게 동양의 미술사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세계 어느 학자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상은 뭐지라고 생각을 할 텐데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의 모습을 한 밑에 이제 상반신은 옷을 입지 않고 밑에는 치마 같은 걸 걸쳤잖아요. 짧은 치마를. 그다음 한쪽 손은 하늘을 향해 들고 한쪽 손은 또 내리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위에 한자로 이제 뭐 쓰여 있는데 뭐 천상천하 유아독존 뭐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게 누가 굉장히 유명한 말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바로 불교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석가모니의 생애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시다르타 태자가 태어날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수업 시간 중에 이제 자세히 다루겠고요. 이런 불교 문화가 이제 태동을 하는데 바로 인도에서 만들어지잖아요. 인도라는 곳은 굉장히 뭐 지금도 종교나 언어, 뭐 민족이 복잡한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또 굉장히 큰 나라예요, 사실은. 하나의 그 인도 대륙이 하나의 나라로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인도의 어떤 그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불교 문화를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석가모니라는 어떤 역사적인 인물이 남긴 그와 관련된 이 미술이 과연 어떠한 그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일본에까지 전해졌을까 생각하면 굉장히 재미있는 어떤 스토리가 될 텐데 아까 형식과 그 양식을 얘기할 때 보통 이 두 상을 갖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쵸? 석가모니의 모습을 남긴 건데 둘이 형태는 비슷해요. 형식은 앉아있는 상이고 물론 이제 여러분 봤을 때 왼쪽 상은 지금 팔이 부러졌잖아요. 그쵸? 둘 다. 근데 하나는 올리고 있고 하나는 이렇게 내리고 있었는데 형식은 비슷하지만 양식은 굉장히 틀려요. 옷도 좀 다르게 입었고 눈, 코, 입도 좀 다르고 그쵸? 그래서 이러한 문화적인 태동이 어떤 아까 말한 그 교류 인도는 또 옆에 가면 바로 이제 그 유럽과 통하는 그 어떤 지정학적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그리스의 미술이 오기가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 미술이 전해져서 어떻게 인도 그 문화에 영향을 끼쳤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할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루트를 따라서 이제 인도부터 시작해서 중앙아시아를 건너서 그다음 그 몽고라는 글자 밑에 보면 이제 그 빨간 루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쪽으로 이제 불교가 전해지게 되면서 그 루트를 계속 따라가시다 보면은 이제 한국이 나오고 또 한국에서 일본으로 전해주고 주로 백제가 불교 문화를 많이 전해줬는데 뭐 신라도 전해주고 고구려도 전해줬지만 어떤 그런 루트가 있는가 하면은 일본도 그 중국 남쪽에서 오는 그 빨간 루트가 또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또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불교와 불교 문화가 일본에 전해지게 되는 하나의 큰 어떤 그 교통로를 우리가 상정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수업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할 거고, 그래서 뭐 실크로드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예전에 이제 후한 시대 때 이제 그 어떤 동서 교육의 가장 중요한 실크로드라고 하는 것은 실크가 그 길을 따라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고대 문명을 설명할 때 가장 유명한 이제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은 실크로드는 다 들어봤잖아요. 그죠? 실크가 실제로 이 길을 통해서 로마까지 전해졌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 사이에는 그 유목민이 이제 그 어떤 교육을 통해서 굉장히 또 막대한 부를 쌓기도 하고 뭐 중국의 어떤 북부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싸움이 이제 진행되는 그런 혼란한 시기도 이제 지나게 되는데 그러한 역사와 어떤 그 배경을 가지고 이제 실크로드를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사진은 선생님이 다 직접 찍은 사진인데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한테 이제 미술사 수업에 수반된 어떤 답사 혹은 그 지역에 대한 어떤 특징을 얘기하기 위해서 종종 이제 시간이 되면 많이 보여주곤 하는데 여기는 중국에서 그 사막으로 갈 때 내가 비행기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보면 이제 겨울이었기 때문에 거의 이제 눈에 살짝 덮인 그런 풍경인데 예전에 이제 그 우리나라 해초에 이제 우리나라 해초 스님이 이 길을 따라서 이제 인도로 갔다 이렇게 기록이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풍경을 담아봤고요. 그다음